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3년 2월 꽃마을 원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다른 동료 직원분들 같이 볼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시어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신입 직원 소개와 2월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입사 직원은 총 2명입니다. 기초관어팀 유혜란 사원이 1월 9일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영상의학팀 김재희 사원이 1월 9일 입사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축하드리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서원분들과 타 부서 직원들도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을 소개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생일을 맞은 임직원은 총 9명입니다. 명단을 호명해드리며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최은미 부원장, 한의원 김은미 사원, 재무팀 동예원 대리, 직가팀 정세영 이사, 직가팀 신경희 원장, 내시경팀 이이명 사원, 내시경팀 남연희 사원, 기초간호팀 이복희 사원, 영상의학팀 백인석 팀장, 이상 호명한 9명 전원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습니다. 2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꽃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2월 꽃마을 소식은 홍민석 상무와 김민호 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꽃마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김윤우 센터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3년도 메디플라워의 첫 번째 과업은 3층, 4층 영상의학 장비 교체를 위한 대공사였습니다. 현재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추위도 있고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총무부장님 덕에 공사의 중요 내용은 이제 무사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CT 장비가 보건소 신고를 마쳤고 그래서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제 MRI 공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명경의료재단 최대 성과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실 예정이시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초부터 농협 조합원 검진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직원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명경과 우리 직원 모두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3년도 조합원 검진이 오픈되어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 검진에 대한 단연간의 노하우로 올 한 해 무탈하게 검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몇 년간 샌드위치로 대체되었던 그 고객 식사가 작년 말 새로이 오픈한 1층 구내 식당에서 고객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현장에서 질서정연하게 우리 직원들과 고객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식사를 해주신 덕에 쾌적하고 넓은 공간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조합원 검진도 지금처럼 무탈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저희 네. 23년도 캠페인 검진이 새로 이제 리뉴얼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바뀐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새로 리뉴얼된 캠페인 검진의 자세한 금액, 기간, 그리고 더불어서 직원 가족 검진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새로 오픈한 다음에 직원분들도 굉장히 좀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기존 캠페인 검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화려한 검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캠페인 검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 연중 서비스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성수기 사업장 검진으로 채워가야 할 검진 기간에 캠페인 검진으로 일반 고객님들이 종합 검진을 하시게 되면서 사업장 검진이 조금 예약을 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성수기 시즌 사업장 검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캠페인 검진 기간을 상반기로 변경했습니다. 네. 기간은 1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고요. 금액과 항목은 기존 개인 종합 검진을 기반으로 형성했습니다. 저희가 부사장님들 단톡을 통해서 브로셔는 배포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과 항목은 해당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직원 가족 검진도 기존 검진 항목과 혜택이 좀 더 확대가 돼서 본인 검진에 추가로 가족 2명까지, 기존에는 본인 플러스 가족 1명까지만 검진이 제공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항목과 혜택 그리고 그 검진 인원까지 좀 확대해서 변경했고요.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제한을 했지만 가족 2명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더 검진을 하시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검진이 원래는 4월 30일까지인데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분들은 6월 30일까지 캠페인 검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으로 이제 검진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 성수기에 검진을 하시려면 현장도 이제 복잡해지고 예약 잡기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시즌에 오셔서 검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월 꽃마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꽃마을 뉴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수사원 릴레이 발표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우수사원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원례회 겸 신년회 때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박은숙 고객지원팀장이 소감과 다음 우수사원도 같이 발표할 예정이오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지원팀 팀장 박은숙입니다. 네, 제가 3자 병원 여러 경험과 경력을 토대로 상담에 관심이 있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즐겁게 일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8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지금 약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네, 2025년 한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초고령화 사회의 이제 장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병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 그리고 누구나 다 편하고 맛있게 먹는 식사, 그리고 저희 고용 안정을 보장해주는 회사죠.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명경의료재단의 장점입니다. 네, 최대의 꿈이라면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건강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게 현재 꿈입니다. 네, 건강하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날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네, 내시경실 이지선 팀장님을 추천합니다. 네, 그 이유는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병원 모든 직원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서준 공간이나 인력이 많은 가운데서도 늘 꿋꿋이 잘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이 늘 든든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팀장님. 네, 저를 이달의 사원으로 뽑아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앞으로 고객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멀리 보는 고객 지원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 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계묘년 2월 원리회를 맞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민속 명절인 설날까지 보냈으니 이제는 완전한 계묘년이 된 셈입니다.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고향 방문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설날은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여 회포를 푸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 동반 해외여행, 호캉스 등을 즐기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일상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메리플라워 검진센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매일 90명 전후의 고객들이 오고 있어서 작년보다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을 창출하기 어려운 시기이나 재진 고객 관리를 잘하면 어려움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검진센터나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최대의 친절로 고객 감동을 주는 한 해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친절하게 고객들을 맞아 영원한 우리의 고객으로, 즉 단골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새해에는 병원도 더 발전하고 여러분 개개인도 많이 성장하는 그런 계묘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2023년을 맞아 새롭게 취합된 직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이사장님께서 명쾌한 조언과 말씀을 듣는 테스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사장님의 조언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 구정 잘 지내셨죠? 가족들과 더 정담을 나누고 또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이 테스에게 물어봐 이 테스에게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질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 테스가 대답할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질문 수준이 높아서 테스의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질문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할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좀 더 깊이 생각한 그런 질문들이 앞으로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시간을 줄이고 그 질문에 앞서서 제 이야기 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올해가 계묘년 아닙니까? 토끼의 해인데 뭐 곳곳에 토끼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언론에도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텔레비에도 그렇고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 이게 우화이기 때문에 토끼에 빗대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으로 몇 가지를 좀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새 원래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가장 흔히 있는 그 토끼 이야기는 약간 그 바보스러운 토끼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아닙니까? 근데 그 게임은 토끼는 엄청 날랜 짐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빠른 짐승이고 거북이는 가장 느린 짐승 아닙니까? 그런데 게임 자체가 세팅 자체가 토끼와 거북이의 불공정한 경주예요. 불공정한 경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그 우리의 통념에 비춰보면은 토끼가 이길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토끼가 졌어요. 토끼가 졌습니다. 반전은 어디서 왔느냐? 토끼의 자만심 때문에 반전이 왔어요. 여러분들 자만심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존심 또는 자존감이라고도 하고 또 자긍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고 나는 나름으로 또 장점을 가진 인간이고 이런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조금 오버해버리면 자만심이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빠른 동물인데 거북이 너 나하고 잽이나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일종의 자만심이죠. 자만심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의 타고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지게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서울대 출신들이 다 돈 잘 벌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한테 좋은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똑같아요. 조금 잘난 녀석들은 자만심 때문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조금 못난 사람들은 또 자기가 못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성실해가지고 세상은 비슷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만심에 들뜬 바보 토끼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토끼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꾀보 토끼를 말씀드릴게요. 꾀보 토끼. 꾀가 아주 잔꾀가 많은 그 토끼가 그 잔꾀 때문에 죽지 않고 구사일생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토선생과 별주부전. 별주부전 다 아시죠? 토선생은 토끼고요. 별주부는 잘합니다. 거북이하고 비슷합니다만은 토선생과 별주부 우리 판소리하는 국악인들이 별주부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서 좀 여러분들 상기해 보면은 별주부는 바닷속의 동물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용왕님이죠. 용왕님이 근데 용왕님이 병을 얻었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모든 약을 썼지만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는데 용왕 의사의 말이 딱 하나의 명약이 신약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지상에 가면 토끼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토끼의 간을 드시면 이 병은 틀림없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 용왕국에서는 토끼의 간을 구해오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합니다. 토끼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이 화가가 나와가지고 궁궐에 있는 화가가 토끼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그 짐승을 만나면 그게 토끼다. 그래서 이제 미션을 이 별주구 자라가 지고 그 화상을 들고 이제 물 속에서 묻히러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여기저기 이제 망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화상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물가에 들랑달랑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기 보니까 토끼예요. 그 토끼 화상을 그리는데 그 화상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딱 만나가지고 너 좀 보자. 우리 궁궐에 좀 가야 할 일이고 용왕님을 뵈야 할 일이 있는데 특히 네 간이 좀 필요한데 좀 도움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토끼의 그 잔꾀, 꾀가 이제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 깜짝같이 거짓말합니다. 나는 그 간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름 동안은 내가 이 가슴에 그 간을 지니고 있지만 또 보름이 지나면은 간이 말라 성능이 떨어져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말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리고 있는 기간이라 미안하지만 내 가슴에는 간이 없네. 그러니까 뭐 이 별주부는 그런가 보다 하죠. 어떻게 합니까? 토끼라는 짐승도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은 보름 후에 내가 다시 너를 만나러 올 테니 그때는 꼭 그 관을 좀 잠시라도 빌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별주부를 다시 용궁으로 돌려보내고 토끼는 그야말로 구사일생 살게 됐어요. 이것은 아까 여러분들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 상당히 꾀가 많아가지고 자만심 때문에 뭐 이렇게 게임이 지는 그런 바보 토끼가 아니고 이것은 꾀보 토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고사성어가 또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신문을 통해서 또 텔레비에도 나온 이야기고 민주당의 어떤 그 원로 정치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는 그런 아주 슬기로운 토끼가 있어요. 토끼도 여러 종류의 토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토끼라는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생각이 깊은 토끼예요. 뭔가 하면은 교토삼굴이라고 교는 명민할 교자입니다. 아주 교묘한 그 꾀가 있는 명민한 교토 삼굴 명민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인생은 한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한 우물을 파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전문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팔방미인 배 고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 우물을 파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한 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교토 삼굴의 이 메시지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굴이 세 개예요. 똑똑한 생각이 깊은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 첫 번째는 자기 사는 굴, 평소에 생활하는 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굴은 강적이 나타났을 때 숨는 굴. 그 다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망가는 굴. 이 세 개가 필요해요. 인생은 12굽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우물을 파는 그 플랜 A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고 때로는 플랜 B도 준비하고 있어요. 플랜 B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플랜 A가 불가능했을 때 우리가 플랜 B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도 아닐 경우에는, 이도 저도 아닐 경우에는 플랜 C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 12구비의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물은 가장 중요하지만 둘째, 셋째도 은연중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토끼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하나는 우리가 항상 노래로서 알고 있는 또 토끼가 하나 있습니다. 예술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옥토끼를, 옥토끼. 여러분들 밤중에 우리가 그 보름달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보름달이 하얀 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골짜기 같은 게 거뭇거뭇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걸 보고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술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큰 것은 개수나무이고 그 옆에 조금 흐릿한 것은 옥토끼가 방아를 찢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개수나무와 옥토끼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달을 쪽배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토끼를 자세히 보면은 그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어요. 근데 그 방아 속의 내용은 약재랍니다. 약재. 신약을 만들어서 서쪽 나라에 가서 서쪽 나라에 계신 최고 여왕 서왕모에게 신약을 바치기 위해서 옥토끼가 신약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예술적인 상상력이 그만큼 좋아서 노래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테스에게 물어봐에 질문이 5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제 그 30일이 되면 우리가 실내 마스크를 벗어도 좋은 그런 날이 되죠. 국가에서 이제 정한. 지금까지는 실내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돼요. 의무입니다. 이것은. 실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은 그 의무에 벗어나니까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강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일부터는 의무가 아니고, 실내 마스크를 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권고가 돼요. 권고. 끼고 싶으면 끼고 안 끼고 싶으면 안 끼어도 된다.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인데요. 자율이지만 30일부터는 자율이지만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공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감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끼어야 됩니다. 감염의 빈도가 높은 공간에서는, 병원과 약국 같은 데서는 끼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차나 비행기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역시 끼어야 돼요. 여기 예외 지역입니다. 그 밖에도 밀폐, 밀접한 공간, 사람들이 밀접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공간에서는 역시 또 끼어야 돼요. 이런 예외 규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것이 권고가 아니고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마스크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외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껴야 돼요. 그 밖에는 이제 자유로운데 권고예요. 불안하면은 껴야 되고요. 뭐 안 껴도 좋다 이러면은 안 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콧바람을 좀 쏘일 수 있는 약간의 자유를 누릴 것이냐,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다소간의 고통을 감내할 것이냐. 항상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해서 자기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내 마스크를 끼는 것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했다 해서 어느 일정한 행동 거지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권고에서는 나의 자율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사를 좀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상황이 됐다. 아마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뭐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뭐 생각하는 게 있으면 좀 말해달라.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해야 되죠. 이사장이 뭐 만물 박사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만물 박사도 아니고 그러나 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우리 직원이 돈이 좀 여윳돈이 생겨가지고 집을 매입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계속 집값이 내리고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내리고 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내년이 최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조급하게 집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봐가면서 올해 연말까지도 봐가면서 내년에 좀 더 내려가면 그때 매입하는 게 적기다. 최저점은 내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매입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전세로 만약에 갈 거라면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전세가 좀 별로 매력이 없게끔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 전세로 갈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금을 다시 뺄 때 전세비 보험이 될지 안 될지, 그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전세로 갔을 때 내가 다시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다른 곳에 전세로 가려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능력이 없거나 또 그 아파트 부동산이 가치가 없을 때 전세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전세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과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이 있다니까 이걸 잘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갈 때는 최근에는 월세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세 중에서 그 월세 포션이 거의 한 반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한 40~50%가 지금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을 매달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만 월세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고물가 저수입의 현실에서 요즘 무지출 챌린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요. 무지출 챌린지. 여러분들 무지출 챌린지가 뭔지 아시죠?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왜?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가능하면 안 쓰고 적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무지출 노페이죠. 노페이먼트 챌린지,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도전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말이 냉장고 파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를 자세히 잘 정돈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람들마다 냉장고에 뒤져보면 구석구석이 별게 많이 들어있어요. 1년 전 음식 먹거리도 들어있고 한 달 전도 들어있고 일주일 전도 들어있는데 그 야금야금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며칠을 때울 수 있잖아요. 이게 냉장고 파먹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냉장고. 그러면은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며칠간은 노페이 할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전략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은 대중교통까지도 택시는 물론이고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코로나 시대에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건강 워킹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고물가 저수입의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미시적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무지출 챌린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 전체, 국가 전체로 봐서는 또 문제가 심각하죠. 사람들이 무지출 챌린지에 따라서 살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도 없어질 테고요. 그래서 거시 경제적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점점 소비가 감소하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하게 되겠죠. 그럼 다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의 대처와 거시 경제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대처가 단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애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옛날부터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가난했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가난해집니다. 무자식 상팔자. 그러나 요즘은 복지사회 아닙니까? 국가와 사회가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개인적인 대책과 또 국가 사회적인 복지 대책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한결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기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도 있고요. 아기가 없는 게 더 두 부분만 즐길 수 있는, 인조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 놀라운 질문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직장도 퇴직을 하고 부부가 같이 세계 일주를 좀 즐기는 게 어떨까? 그런 질문. 대단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실행은 다 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100명이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 10명도 박차고 나갈 수는 없죠. 용기가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 이런 도전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용기를 내가지고 봉급을 다 털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세계 일주를 했어요. 한 몇 달 이렇게 세계 일주를 했는데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가면 그곳의 모든 것을 사전에 연구하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를 스타디를 할 건지 그걸 다 이렇게 좀 노트북에 이렇게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몇 달 갔다 와가지고 세계 일주의 박사가 됐어요. 두 부부가. 그래가지고 요즘 뭐 하느냐? 직장마다 다니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성공한 성공 사례예요. 물론 10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러나 성공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질문하는 질문자 우리 직원에게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도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 예사로운 도전이 아니잖아요. 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챌린지 아닙니까?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또 나중에 모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후회를 감당할 용기가 없으면 시도를 안 해요. 그래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그 성공 사례의 부부처럼 철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맹탕으로 가서 세계 일주한다고 거기서 얻어올 게 있나요? 돈만 다 쓰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까 그 성공한 부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보람도 찾고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사람을 슬기롭게 만들거든요. 그 여행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강의도 할 수 있고 또 여행기를 저술로 남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돌아온 다음에 대비책이 뭐예요? 돌아온 다음에 거지로 돌아와서 상거지로 돌아와서 지금보다도 지금 뭐 알바해가지고 겨우겨우 살면서 돌아오면은 알바도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자기가 호구지책으로 할 만한 그런 어떤 기능,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뭐 확실한 전문직이 있으면 갔다 오면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런 전문직이 있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갔다 오면 지금보다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그 사전 준비 작업들을 거쳐서 시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시도 자체는 정말 괜찮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토끼 이야기도 여러분들 요즘 생활의 화두로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토끼일까? 바보 토끼일까? 아니면 꾀보 토끼일까? 아니면 정말 신중하고 현명한 토끼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도 우리 이 새해 좋은 생각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 5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당연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친구의 질문을 내 질문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달 원래도 끝마치고 요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멋진 질문을 기다리면서 테스에게 물어봐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원래에서도 행운권 추첨식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행운의 주인공이 나올 예정이며 행운의 주인공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니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월 꽃마을 원래의 행운권 추첨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홍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기치오가노팀 장은영 팀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3년 2월 꽃마을 원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